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발목 잡힌 것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내일부터 춘천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내일부터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가운데 도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자율 방역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 5곳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받아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가 사업의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면서 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들고 국민권익위의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받고 6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재결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을 권익위가 바로잡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산양의 GPS 조사, 지질 시추 조사 등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산양을 GPX 달아라. 거기다 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설악산을 다 항폐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지난 4월 환경부의 재보완 통보 이후 2달여간 강원도 전역에서 15,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와 함께 집단 고충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빠른 시일 내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안은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권익위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만, 집단 민원이. 주민들은 또 재보완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오색 등산로에서 규탄 행사도 여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통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보완 요구를 따를 수 없다는 양양군과 적법하고 적합한 요구를 했다는 환경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권익위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내일부터 춘천을 제외한 강원도 내 17개 시군 초중고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부터 강릉과 원주, 속초, 동해를 비롯한 강원도 내 17개 시군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춘천 지역은 등교 제한이 시행됩니다. 춘천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400명 이상인 학교는 학생의 3분의 2까지만 등교할 수 있고 400명 미만이면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7월부터 거리 두기가 완화되자 도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자율 방역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대한노인회 등은 방역수칙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의 방역 소독을 추진합니다. 또 농어촌 민박협회는 민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방역 수칙을 안내합니다.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기업체에서 5명이 확진됐는데요. 일부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기업. 직원들이 줄지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이 기업에 다니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회의와 식사를 같이 한 동료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더욱이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7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진이 되신 분 접촉자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많이 나오시고 여러 좀 퍼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이 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기업에서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중 6명이 춘천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확진자들 중 한 명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롯데마트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들 중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출근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우선이지만 개별 기업과 기관에서도 직원 교육을 통해 정확한 방역 수칙을 알리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감염병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의대, 약대, 간호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강원에서는 20%로 적용되는데요.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정책이 강원 지역의 의료진 부족 현상을 고착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상지대 간호학과를 졸업 후 취업한 학생은 모두 116명입니다. 이 가운데 26명만이 강원도에 남았습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한의대는 더 적습니다. 96명의 취업자 중 77%가 강원도를 떠났고 21명만 남았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 학생들로 졸업 후 수도권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주권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은 전체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타지로 가요. 도내에는 6개 대학의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이 있지만 대부분 타 지역 학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모 대학 의대의 강원 학생 비율은 고작 3%, 지역 인재 선발 권고 비율인 15%의 반의 반도 못 채운 겁니다. 입학부터 지역 학생이 적고 졸업 후엔 다들 강원도를 떠나다 보니 지역 의료원들은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월 의료원은 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채용 공고를 5번이나 내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만성화된 의료원이 적지 않습니다. 속초나 삼척이나 영월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전화의과 같은 경우에 원주로는 3억이고요. 강릉은 4억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지역 의료진 배출을 확대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의, 약, 간호 계열 학과의 지역 인재 선발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바꾸고 비율을 40%로 대폭 강화했는데 강원과 제주만 20%입니다.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인데 80%를 타 지역 학생들로 채우면 의료 취약지인 강원도의 의료진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강원도 같이 의료 취약지인 경우에는요, 우선적으로 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정부가 되려 강원과 제주 지역의 의료 소외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 5곳에서 사전 예약제가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제가 운영되는 곳은 강릉 안목과 동해 추암, 속초 등대 양양 송전, 고성 봉수대 해수욕장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해 방문 날짜와 시간, 인원 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출입은 출력한 예약증이나 모바일 확인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성군이 10월에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고성군은 2019년부터 실무협의체와 자문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했고 거점 하단 조성과 국도변 숲정비를 마친 데 이어 숙박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북천 하천 부지에는 대형 버스 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2021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고성 종합체육관 일대에서 열리고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에 앞서 행사 진행과 자원봉사, 교통, 숙박 등을 점검합니다.
플라이 강원 김포 노선이 모레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양양에서 출발 시각은 금요일엔 오후 2시 30분과 오후 3시 40분, 일요일은 오후 2시 10분과 오후 3시 35분으로 2회 운항합니다. 또 7월 24일부터는 같은 시각에 2회, 토요일과 월요일에도 운항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강원도 관광지를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말과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운항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지역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연수원이 이재민을 위한 독립형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됩니다. 동해시와 관내 숙박시설업체, 쌍용 C&E 등은 오늘 독립형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협약식을 맺고 수련원과 연수원 등 11곳의 125개실을 태풍과 홍수, 산불 등의 사회 자연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철도 수련원과 쌍용 C&E 연수원은 전체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최대 350명이 대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강릉 동양자수박물관이 오늘 운영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동양자수박물관이 입주한 강릉예술창작인촌을 리모델링해 강릉시립미술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동양자수박물관과의 임대 계약을 끝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행정대집행에 들어감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 기간도 오늘로 만료됐습니다. 강릉 동양자수박물관은 2010년부터 강릉예술창작인촌을 임대해 자수 등의 유물 2천여 점을 전시해왔고 적합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해 유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전 시민 대비 34.8%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에는 모두 7만 7천 명에 대해 접종할 계획으로 다음 달부터 교육 보육 종사자와 고3 수험생, 50대 장년층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는 18세부터 49세 가운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해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기존 41곳에서 47곳으로 확대하고 현장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조직위 주사무소 위치가 재검토됩니다. 강원도는 대회 조직위와 평창군, 강릉시가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평창군이 조직위 사무소의 신축 방안을 추가 제시함에 따라 사무소 위치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폐식 장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 사무소는 당초 강릉에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